홍다 통통. 집을 떠나. 집에서 나온 길동은 발길 닿는 대로 걷고 또 걸었다.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으나 한편으로는 먹고 잘 일이 걱정되기도 했다. 길동은 이리저리 걷다가 어느 날 경치 좋은 골짜기로 들어섰다. 참으로 아름다운 골짜기였다. 길동은 냇가에 누워있는 바위들을 뛰어넘으며 점점 안으로 들어섰다. 들어갈수록 더 아름다운 경치들이 나타났다.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은 바위숲이 계속되는가 하면 잔잔한 들꽃들이 무더기로 피어 바람에 속살거리는 곳도 있었다. 절벽 바위를 부둥켜 안고 서 있는 늙은 소나무들, 흐르는 물에 이리 깎이고 저리 깎이어서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커다란 바위들, 금방이라도 커다란 용 한 마리가 물에서 치솟아 나와 푸른 물방울을 뚝뚝 흘리며 날아오를 듯한 웅덩이. 야, 좋은 곳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도 있었다니. 길동은 발걸음이 가벼웠다. 얼마나 들어갔을까? 갑자기 눈앞에 커다란 바위 절벽이 나타나고 절벽 한가운데에는 바위돌로 만든 커다란 문이 있었다. 이런 곳에 웬 돌문일까? 길동은 고개를 들어 돌문을 쳐다보았다. 웬만한 집 대문 두어 배는 될 정도로 컸다. 어디 한번 열어봐. 길동은 힘을 주어 돌문을 밀었다.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문이 천천히 열렸다. 갑자기 눈앞에 탁 트인 들판이 펼쳐졌다. 들판 저쪽에 사람이 사는 듯한 집들도 수십 채 보였다. 아니, 이곳은 또 뭐야? 이 돌문 안에 사람이 사는 마을이 있었네? 길동은 사방을 둘러보다가 집들이 모여있는 쪽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마침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먹고 마시고 떠들며 무슨 잔치를 벌이고 있었다. 그런데 사람들의 차림새가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고 표정이나 하는 행동들이 무척 험상궂고 거칠었다. 산적? 아니면 화전민? 길동이 그들을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이에 그들도 길동을 보았다. 넌 누구냐? 그들 중에 몸집도 우람하고 제법 힘께나 쓸만한 사람이 길동의 앞으로 다가왔다. 온 얼굴에 털이 북슬북슬하게 나있는 털 보였다. 나는 홍길동이라고 하오. 홍길동?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왔는가? 나는 한양에 사는 홍판서의 아들인데 어머니가 미천한 출신이라 하여 집안에서 천대만 봤다가 그 집이 싫어 이렇게 나오게 되었소. 길동도 지지 않고 또렷하게 대답했다. 그럼 네가 저쪽에 있는 문을 열었단 말이냐? 그까짓 거야 한 손으로도 열 수 있는 걸 갖고 뭘. 뒤에서 지켜보던 다른 사람들이 입을 딱 벌렸다. 그 정도라면 대단하다.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 산에서 남의 물건을 털고 지내는 산적들이다. 지금 우리 모임을 이끌어 나갈 두목을 정해야 하는데 모두 힘이 그만해서 아직 정하지 못하고 있다. 만약 네가 저쪽에 있는 바위를 들어 올린다면 우리 두목으로 정하겠다. 덜보가 한쪽 옆에 있는 커다란 바위돌을 가리켰다. 언뜻 보아도 수백 근은 될 듯한 바위 덩어리였다. 처음 이곳에 온 나에게도 자격을 주고 둘라고 하니 뭐 고맙소. 내 한번 들어보리다. 이렇게 말한 길동은 바위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
길동은 두어 번 팔을 이리저리 흔들어 보다가 기압 소리와 함께 바윗돌을 번쩍 들어 올렸다. 이야! 오, 정말 장사네! 대단한 힘인데? 뒤를 따르던 산적들이 눈을 둥그랗게 떴다. 길동은 두 손으로 바윗덩어리를 번쩍 쳐든 채 몇 걸음 앞으로 걸었다. 그의 표정으로 보아 조금도 힘든 것 같지 않았다. 한 발, 두 발. 산적들은 길동이 발을 옮길 때마다 길동과 같은 속도로 한 발, 두 발 따라 걸었다. 수십 걸음을 그렇게 걸어간 길동은 다시 기압 소리를 내면서 바윗덩어리를 공중에 휙 던졌다. 바윗덩어리가 10여 미터 날아가다가 쿵 소리를 내며 떨어졌다. 산적들이 덜썩 무릎을 꿇었다. 우리는 이 바윗돌을 드는 자를 우리 두목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장군님이 우리의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우리 두목이 되어주십시오. 그들 중에 앞자리에 있던 두어 사람이 길동의 양쪽 겨드랑이를 잡더니 가장 높은 두목 자리에 앉혔다. 참 별 희한한 일도 다 있군. 길 가던 나그네가 느닷없이 산적 두목이 되다니. 좋소. 나 역시 뚜렷이 갈 곳도 없는 사람이니 우선은 여러분들과 같이 지내겠소. 산적들은 다시 음식을 마련하고 술을 권하는 한편 백마를 잡아 피를 나누어 마셨다. 백마 피를 나누어 마시는 것은 평생 동안 배반하지 않고 의리로서 따르며 충성을 다 바치겠다는 맹세의 표시였다. 자, 여러분, 좋습니다. 여러분의 뜻에 따라 내가 두목이 되었소. 나 혼자만의 이득을 떠나 우리 모든 식구들이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소. 그 대신 여러분들도 의리로서 뭉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서로 돕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의지하면서 사나이다운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두목이 앉는 높은 자리에서 길동은 큰 소리로 선언을 했다. 두목님 만세! 금방이라도 떠나갈 듯한 함성이 산적들의 산채를 뒤흔들었다. 산적 두목이 된 길동은 다음 날부터 조직을 재정비했다. 몇 명씩 나누어 조를 만들고 조마다 우두머리를 정했다. 그리고 체계적으로 훈련을 시켜 모해를 닦았다. 칼 쓰는 법, 단검 덤지는 법, 장 던지기, 활 쏘기, 말 타기, 그리고 무기가 없을 때 임시로 만들었을 무기 만들기, 무기 없이 상대방에게 달려들어 싸우는 육박전까지. 무예뿐만 아니라 전략, 전술, 그 밖에 공부도 시켰다. 산적들의 무예는 나날이 늘어갔다. 길동은 산적들이 행동하는 데 필요한 규율도 만들어 실천하도록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의 재물은 절대로 손대지 말 것, 살생을 하지 말 것, 옳은 일을 위해서 목숨을 아끼지 말 것. 산적들의 생활은 하루가 다르게 질서가 잡혀갔다. 무예와 공부를 익히는 가운데 맡은 바 책임을 다하여 놀고 먹는 자가 없고 게으름을 피우는 자가 없어졌다. 길동은 산적 생활을 스스로 만족해 했다. 해인사 쇠북 소리. 두목님, 식구는 점점 늘어가고 양식은 거의 바닥이 나서 식량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길동이 산채에 들어온 지 몇 달이 지난 뒤였다. 부하 장수들이 찾아와 진지한 얼굴로 의논을 했다. 그래? 사람이 늘어났으면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그만큼 늘어나야지.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예, 두목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해인사를 한번 털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었사옵니다.
해인사? 해인사라면 스님들이 공부하는 절일 텐데 거기에 무슨 더러울 것이 있다고? 길동이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곳 스님들은 스님 복장만 했다 하지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하들이 하나같이 손을 저었다. 스님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한다. 그건 또 무슨 말인고? 예, 그 오래전부터 저희들이 알아본 정보에 의하면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염불에는 뜻이 없고 그저 툭하면 신도들을 협박해서 재물을 긁어 모으고 온갖 좋지 않은 짓을 한다고 합디다. 부하 장수들이 번갈아 가면서 말했다. 뭐라고? 신성하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면서 공부를 해야 할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해? 알았다. 그렇다면 그들을 혼 좀 내주어야겠군. 우선 그 말이 사실인지 내가 직접 동정을 살피고 와야겠다. 길동은 당장 실행에 옮겼다. 그는 아주 부잣집 도령 복장을 하고 나귀를 탔다. 그의 옆에는 종으로 변장을 한 부하 몇 사람이 따랐다. 며칠을 걸어서 길동은 해인사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주지 스님을 찾았다. 어인일이십니까? 예, 나는 한양 땅 홍판서의 아들 길동이라는 사람이오. 이 절에서 공부를 좀 할까 하는데 방 하나 빌려주실 수 있겠소? 아, 구야, 빌려드릴 수는 있사옵니다만. 주지 스님이 말끝을 흐리면서 길동의 눈치를 살폈다. 빌려줄 수는 있다. 아, 방값 때문에 그러는 모양인데 그것은 염려 마시오. 내일 쌀 20섬을 올려보내겠소. 깨끗한 방 하나 준비해 주시고 공부를 하는 동안 식사나 좀 하게 해주십시오.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주지 스님의 표정이 단박에 달라졌다. 부하들의 말이 옳았다. 그들은 신도들이 보낸 재물로 온갖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 모든 것을 살펴본 다음에 길동은 절에서 나왔다. 그 다음 날로 쌀 20섬을 절로 올려보냈다. 그리고 습격할 날짜를 정하고 부하들을 불러 전략을 이야기해 주었다. 길동은 다시 수백 명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절로 찾아갔다. 절에 도착한 길동은 대부분의 부하들을 절 근처에 숨겨놓고 몇 명만 데리고 안으로 들어갔다. 아이고, 도련님 오셨군요. 자, 우선 이리로 오르시지요. 절에 있는 스님들이 길동을 방으로 안내했다. 어떻소? 쌀을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아이고, 예. 그렇게나 좋은 쌀을 보내주셔서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곧 음식상이 마련되었다. 길동은 데리고 온 부하들, 절에 있는 스님들과 빙 둘러앉아서 식사를 시작했다. 음식이 아주 맛있군요. 여기 술도 한 잔씩 하시고. 길동은 손수, 스님들에게도 술을 권해가면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눈치를 보아서 자기가 미리 준비해온 모래를 밥에 슬쩍 넣고는 모르는 척하고 씹었다. 옆자리에서 같이 식사를 하던 스님들의 얼굴빛이 하얘졌다. 길동이 들고 있던 숟가락을 상위에 탁 내려놓으며 화를 벌컥 내었다. 스님들은 허리를 굽실거리며 어쩔 줄을 몰라 했다. 내가 우리나라에서 최상품으로 꼽히는 쌀을 이 절에 보냈거늘 돌이 섞인 쌀로 밥을 지어낸 것은 한양에서도 으뜸가는 판서대감의 아들을 업신여긴 탓이렸다. 여봐라, 이 자들을 그냥 둘 수 없으니 당장에 꽁꽁 묶어라. 길동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그러자 같이 식사를 하던 부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어쩔 줄을 모르고 쩔쩔매는 스님들을 묶었다.
아니 그렇다고 이렇게 묶어서 어쩌자는 게요? 스님들이 버둥거리며 소리쳤다. 부하들은 아예 말을 못하도록 스님들의 입에 재갈까지 물렸다. 그 사이에 부하 한 사람이 얼른 마당으로 내려가 숨어있는 부하들에게 연락을 했다. 그러자 근처에 숨겨두었던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창고 문을 열고 그 안에 쌓여있던 물건들을 닥치는 대로 실어냈다. 아니 저놈들이 이제 보니 산적들이었구만. 아이고 분해라, 저놈들을 그냥... 스님들은 그제야 속은 것을 알았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그때 마을에 심부름을 나갔던 스님 한 사람이 들어오다가 그 광경을 보고는 숨이 턱에 차오를 듯이 헉헉 몰아쉬며 관가로 달려갔다. 사또나리, 산적들이 해인사를 습격하여 그 있는 재물을 몽땅 털어가고 있사옵니다. 아이고 숨차, 아이고. 스님은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다. 해인사의 산적들이 들이닥쳐 재물을 털어간다. 아니 이런 변이 있나? 여봐라, 당장에 관군을 풀어 해인사로 올라가 산적을 잡도록 하라. 사또가 명령을 내렸다. 잠시 뒤 관군들은 해인사를 향해 말을 달렸으나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산적들이 창고를 털어 웬만한 물건들은 모조리 가지고 달아나 버린 뒤였다. 앞으로는 신도들의 재물이나 탐내지 말고 공부에 전심전력을 다하시오. 그래야 복받고 살 것입니다. 길동이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유유히 절을 빠져나오는데 관군들이 절 앞에 도착하고 있었다. 아, 이것도 귀찮은 일이 생겼구만. 길동은 얼른 스님 복장을 하고 머리에 여승들이 쓰는 모자를 썼다. 저쪽 저 북쪽으로 도망갔소이다. 여승 복장을 한 길동은 손가락으로 북쪽을 가리켰다. 그러자 관군들은 말머리를 돌려 길동이 가리키는 쪽으로 달려갔다. 바보 같은 놈들, 잘 쫓아가 봐라. 북쪽으로 쫓아간 관군들이 날이 저물도록 산적을 찾아 헤매다 허탕을 치고 돌아올 무렵 길동은 이미 부하들을 데리고 산채로 향하고 있었다. 암행어사 출두야. 해인사 습격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난 뒤 길동은 조직을 다시 정비하고 산채를 활빈당이라고 이름 지었다. 활빈당? 부하들이 고개를 갸웃거렸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물이라는 뜻이다. 무작정 어디를 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는 좀도둑이 아니라 각 고을 수령들 중에 백성들을 못살게 구는 사람을 찾아내 그들의 재물을 빼앗아 가난한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할 것이다. 야, 그거 좋습니다! 부하들은 모두 대찬성이었다. 길동은 부하들을 시켜 다음 대상자를 찾는 한편 해인사에서 가져온 재물들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라고 명령했다. 그날 밤 부하들은 재물을 싣고 마을로 내려가 집집마다 던져주었다. 이런 쪽지와 함께 이 물건은 가난하고 어려운 백성들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활빈당 당수 홍길동. 다음날 아침 마을은 발칵 뒤집혔다. 아이고 머니나, 마당에 웬 쌀가머니가 있을까? 아니 여보, 어서 좀 나와봐요. 누가 쌀가마니를 놓고 갔어요?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나가던 부인이 마당가에 떨어진 쌀가마니를 보고 눈을 휘둥그렇게 떴다. 뭐라고? 무슨 쌀가마니가?
아니, 보리죽도 먹기 힘든 세상에 웬 쌀가마니가 있다고 그래? 아유, 저 옆에 내가 하도 못 먹어서 갑자기 헛것이 보이나? 아니에요, 글쎄. 어서 나와보기나 하라니까요. 그제야 남편은 느릿느릿 눈을 비비며 문을 열고 나왔다. 응? 이건 정말 쌀가마니네? 누가 우리 집에 이런 쌀을 갖다 놨을까? 못 먹고 사는 게 가요 하늘에서 내려보냈나? 남편이 눈을 번쩍 뜨고는 쌀가마니로 달려들었다. 그러게나 말이에요. 이게 뭔 일인지. 어머머머, 여보, 여기 쪽지가 있어요. 뭐, 쪽지? 남편이 얼른 아내가 주워드는 쪽지를 받아들었다. 홍길동이라는 활빈당 당수가 보냈대. 그 무렵 집집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홍길동과 활빈당은 금방 온 마을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사람들은 눈물까지 흘리며 감격했다. 이렇게 백성들 중에는 활빈당과 홍길동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갔다.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날아다닌다잖소. 그러면서 그 탐관오리니 못된 원님놈들을 다 혼내주고 그 재물을 빼앗아 백성들에게 나누어 준대요. 맞아. 그 하늘을 날아다닌다던데. 어느 마을에선가는 백성들에게 나누어준 재물들을 그 원님이라는 놈들이 펄펄 뛰면서 다시 거두어들이니까 그날 밤 그 원님을 잡아다 공중에 매달아 놓고 혼내주었다잖소. 아이고 통쾌해. 소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백성들은 없었던 이야기도 지어서 마구 퍼뜨리고 다녔다. 그들은 홍길동이라면 너나 할 것 없이 신이 나서 떠들어댔다. 그러나 백성들이 그렇게 신나게 떠들고 다닐 때 평소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던 원님들은 가시방석에 앉아있는 기분이었다. 언제 활빈당 홍길동이 나타날지 몰라서였다. 우리가 할 일은 백성을 위해 어진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겐 도움을 주고 백성들을 못살게 들들 볶아치는 탐관오리들은 벌 주는 일이므로 다음 공격 대상자를 알아본다. 길동이 부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 소문에 해주 감사랑 그 함경 감사라는 인간이 백성들을 지독하게 못살게 군다고 합니다. 해주 감사와 함경 감사? 예, 팔도 감사 중에 어찌나 악독한지. 호랑이가 온다고 해도 눈도 끔쩍 않고 울던 애들도 그놈들이 온다고 하면 쭉 굳힌다고 합니다. 그래? 그렇다면 먼저 함경 가명을 습격하기로 하자. 거사 날짜를 언제로 하면 좋을까? 마침 요번 보름날이 함경 감사놈의 생일이어서 그놈이 생일 잔치를 위해 지금 한창 재물들을 긁어 모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 그거 잘 됐다. 함경 가명이라면 우리가 앞으로 쓸 수 있는 무기도 좀 구할 수 있겠군. 길동은 곧 부장들을 불러 모아 명령을 내렸다. 우리는 곧 함경 가명을 습격하여 함경 감사를 혼내줄 예정이다. 각 부장들은 자기 부하들을 이끌고 보름 전날까지 함경 가명 정문 앞에 모인다. 갈 때에는 농사꾼이나 장사꾼으로 변장을 해서 관군의 검문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이번에는 암행어사 노릇을 좀 해야겠다. 그날 한밤이 되어서 암행어사 출두를 외칠 것이니 사정 두지 말고 가명을 습격하도록. 이번에도 가명의 재물은 털되 우리가 쓸 만큼만 남겨놓고 모두 백성들에게 되돌려준다. 무기는 앞으로 우리가 쓸 것이니 각별히 주의하여 이곳까지 옮겨오도록 한다. 길동은 차근차근 순서를 일러주었다. 예! 부장들이
우렁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으면 내일 아침에 출발하도록 준비를 하라. 실시! 예! 부장들이 우르르 몰려나갔다. 보름날이 되었다. 함경도 가명이 있는 함흥거리는 아침부터 붐볐다. 한 달 전부터 소문이 난 함경 감사의 생일날이었기 때문이다. 함경 가명의 널찍한 문으로 지방에서 싣고 온 생일 선물들이 쉴 새 없이 들어가고 있었다. 저런 처죽일 놈들. 어젯밤부터 선물 꾸러미들이 끊이지 않고 있네. 아이고, 저리 갖다 바치고 아양을 떨어야 그 알량한 고을 원님짜리라도 부지하지. 아이고, 더러운 세상. 거 누가 아니래. 저 선물들 마련한다고 죄 없는 백성들을 얼마나 들들 볶았을까. 사람들이 문 안으로 들어가는 수레와 가마를 보고 입을 삐죽거리며 수군거렸다. 선물을 실은 수레들이 끊임없이 돌아가고 그 뒤를 따라 지방 벼슬아치들이 가마를 타고 들어가고 있었다. 드디어 한낮이 되었다. 널찍한 가명 마루 위에 상다리가 휘어질 듯이 음식들이 차려졌다. 마당에도 차일이 높이 처지고 미처 마루까지 못 올라간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다. 특별히 준비한 악공들의 풍악이 울리고 날아갈 듯한 치마 저고리를 입은 기생들이 시중을 들고 있었다. 자, 여러분. 오늘 나의 생일에 와주어서 고맙소. 앞에 있는 음식들을 드시면서 천천히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하하하하. 감사가 이렇게 한마디 하고는 자리 한가운데에 깔아놓은 고급 호피 방석에 앉았다. 감사가 앉자마자 여기저기에서 아첨하는 벼슬아치들의 술잔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그 소인은 값싼 고을의 원이옵니다. 이번에 마침 산삼 10뿌리를 개옥기에 가져왔사옵니다. 자, 이 술 한 잔을 드시고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는 착 가라앉은 목소리로 아부를 하며 술잔을 올렸다. 그래, 값싼 고을 뭐니라. 고맙소. 감사가 고개를 끄덕였다. 사또나리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소인은 산에서 딴 꿀과 녹용을 가져왔사옵니다. 그래, 어느 고을을 다스리고 있더냐? 예, 경성고을 수령이옵니다. 그래, 경성고을에는 산꿀이 많이 난다지. 아이고, 예, 그렇고 말고요. 다음 기회에 또 올리겠사옵니다. 이렇게 대답하고 경성고을 수령은 속으로 아차했다. 산꿀이 어디 그렇게 흔한 것이던가. 이번에도 그걸 구하느라고 100여 명을 산으로 보내 온 산을 뒤지게 했는데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그래. 내 그대의 선물은 길이 있지 않겠소.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사또나리. 감사는 연방 고개를 끄덕이며 부어주는 술잔을 받아 넘기기에 정신이 없었다. 잔치가 점점 무르익어갔다. 여기저기에서 음식 주문하는 소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잔치는 밤이 이슥해져서야 끝이 났고 손님으로 왔던 사람들도 거의 돌아갔다. 그날 밤이었다. 다들 피곤한 몸으로 정신없이 잠을 자고 있을 때였다. 불이야! 그 불이야! 느닷없이 가명 남문 쪽에서 불길이 솟아올랐다.
길동이 부하들을 시켜 지른 불이었다. 사람들이 불을 끄기 위해 이리 뛰고 저리 뛰었다. 왜 이렇게 바깥이 소란한고? 예, 가명 남문 쪽에서 불이 났다 하옵니다. 그럼 어서 가서 끄면 될 터인데 왜 이리 소란스러워? 어서 가서 끄라고 일러라. 아이, 취한다. 감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다가 다시 덜썩 쓰러졌다. 그때였다. 감사가 자는 방으로 불쑥 들어서 감사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사나이가 있었다. 길동이었다. 아니, 네 놈은 누구냐? 감사가 부스스 눈을 뜨면서 소리쳤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길동은 가슴에 품고 있던 마패를 눈앞에 내밀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가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감사가 어슬렁어슬렁 허리를 굽히며 길동 앞으로 나섰다. 아직도 술이 덜 깨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아이고, 어사날이 먼 길을 오시느라고 고생을. 감사는 들어라. 상감마마께서 이곳에 일을 맡길 때에는 어려운 백성을 돌보고 나란 일을 하라고 내려보냈거늘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아 술잔치로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으니 이래도 할 말이 있는가? 길동의 말은 서리발처럼 차가웠다. 아이고, 아니옵니다. 술잔치라니요. 오늘이 마침 소인의 생일날이라 낮에 몇 사람 조촐하게 불러서 조촐하게 마련한 자리였사옵니다. 듣기 싫다. 내가 낮에 다 지켜보았느니라. 그렇게 버려놓고서도 그게 조촐하다고 하느냐? 아이고, 소인이 잠시 술에 취해 실언을 했나 봅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듣기 싫다. 여봐라. 길동이 바깥을 향해 소리를 지르자 부하 몇 명이 뛰어들어왔다. 이놈을 꽁꽁 묶어 끌고 오너라. 길동의 명령을 들은 부하들이 감사를 꽁꽁 묶었다. 자, 감사는 이리 와서 당장의 창고문을 열어라. 길동은 부하들이 끌고 온 감사를 앞세워 창고 앞으로 갔다. 아이고, 사또나리, 창고 점검은 차차 하시옵고 우선은 좀 쉬시지요. 아직도 감사의 목소리는 떨려 나왔다. 잔소리 말고 어서 열어라. 길동의 호통에 감사가 움찔하면서 문을 열었다. 창고마다 여간에서는 보기 힘든 온갖 진기한 물건들이 꽉꽉 들어차 있었다. 쌀, 보리, 콩 등을 넣어둔 곡식 창고, 비단 명주 따위를 넣어둔 옥감 창고,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들을 넣어둔 창고, 인삼, 녹용, 꿀 따위를 넣어둔 약 창고, 짐승의 털 가죽을 넣어둔 모피 창고까지. 감사, 저것들이 어째서 백성들을 다스려야 할 가명 창고에 있어. 저래도 백성들의 재물을 긁어모은 것이 아니오. 아이고, 아니, 나는 전혀 모르는 일인데, 아래 것들이 그랬나 봅니다. 이 왕할 놈들이. 감사가 궁색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그때였다. 창고 바로 뒤에서 곤장을 치는 소리가 들렸다. 곤장 소리가 날 때마다 피를 토하는 듯한 비명소리가 이어졌다. 바깥에서는 이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그곳에서는 아직 모르고 있는 모양이었다. 이건 또 무슨 소린가? 길동이 감사를 돌아보았다. 길동이 앞장을 서고 부하들이 멈칫거리는 감사를 끌었다.
아이고, 나리, 살려주십시오. 바치겠습니다. 놓은 밭 있는 대로 다 바칠 테니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형틀에 묶여있는 노인이 축 늘어지며 울음을 토했다. 아이고, 그럼 그렇지. 니까짓 게 안 바치고 배겨? 그 진작에 그랬으면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 곤장을 치던 나졸들이 킬킬거렸다. 저런 죽일 놈들. 여봐라, 저놈들을 당장에 묶어라. 길동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부하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형방을 비롯한 나졸들을 묶었다. 네, 이놈 사또. 이게 백성들을 다스리는 일이냐? 길동은 정말로 화가 났다. 지금까지 말로만 듣던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니 온몸이 부르르 떨렸다. 아이고, 나리, 그 잘못했사옵니다, 의사나리. 딱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신다면 정말로 백성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감사가 자리에서 털썩 꿇어 엎드리더니 벌벌 떨면서 빌었다. 용서해달라고? 네, 이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려달라고 비는 죄 없는 사람들을 얼마나 울렸더냐? 얘들아, 저기 저 노인을 풀어주고 대신 이놈을 묶어라. 부하들이 달려들어 노인을 풀어주고는 감사를 묶었다. 그놈 죄값대로 하자면 1,500대는 두드려야 할 것이다만 우선 150대만 치거라. 감사는 형틀에 묶이기 전부터 엄살을 부렸다. 곤장을 쳐든 부하들이 감사의 엉덩이를 치기 시작했다. 매가 떨어질 때마다 감사는 몸을 움찔하며 비명을 질렀다. 길동은 이럴 때 자기가 정말로 어사가 된 듯한 착각이 들었다. 정말로 어사가 되어 전국 팔도 방방곡곡을 돌면서 이런 못된 무리들을 혼내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어느새 감사의 엉덩이에는 피멍이 시뻘겋게 들었고 감사는 축 늘어져 있었다. 그만! 그놈을 자루 속에 집어넣어 가명마루 대들보에 매달아라. 그리고 그만 나가보자. 길동이 눈짓을 했다. 그 사이에 다른 부하들은 감사가 열어놓은 창고 안의 물건들을 모조리 실어냈다. 더 지체하다가는 들통이 날지도 모르니 어서 나가도록. 나갈 때는 북문으로 나간다. 올 때와 마찬가지로 한꺼번에 움직이지 말고 서너 명씩 짝을 지어서 돌아갈 것. 길동은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부하들이 미끄러지듯 재빠르게 움직였다. 부하들이 무기 창고를 열어 무기를 꺼내 밖으로 나간 뒤 길동은 담벼락에 커다랗게 방을 하나 써붙여 놓고는 유유히 빠져나갔다. 길동이 가명 안을 막 빠져나갔을 쯤 불을 끌어갔던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왔다. 나리, 불을 다 껐사옵니다. 안심하고 주무십시오. 어? 이방이 소리를 쳤다. 아이고, 뭐니 죽게 뭐람? 나졸 하나가 가명 마루 위 대들보에 매달린 자루를 발견했다. 나졸들이 우르르 달려 올라가 자루를 내렸다. 쿵 소리와 함께 감사가 떨어졌다. 아이고, 그 감사나리! 자루 속에서 피멍이 잔뜩 든 감사가 나오자 사람들은 화들짝 놀라 뒤로 물러섰다. 아니, 나리께서 왜 자루 속에 들어가 계시옵니까? 어사가 왔었느니라. 갔느냐? 감사가 아직도 불안한 눈으로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예? 아니, 어사가 언제 왔다고 그러시는지요? 아니, 저건 또 뭐야? 뭐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던 감사가 벽에 써붙여 놓은 길동의 방을 보았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알림. 오늘 밤 내가 가져가는 것은 함경 감사가 백성들에게 악독한 짓을 하여 긁어모은 부정한 재물이므로 우리 활빈당에서 가져간다. 앞으로 다시는 백성들을 괴롭히지 말고 어진 정치를 하도록 하라. 만약에 우리의 경고를 듣지 않고 이후로도 또 죄 없는 백성들을 괴롭힐 때에는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것이니 명심하라. 활빈당 당수 홍길동. 무시라고? 홍길동? 이런 처죽을 놈이 있나? 여봐라, 아직 그놈들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니 어서 쫓아가 잡아 대령하라.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놈들 모가지가 붙어있기 어려울 것이니라. 감사는 분을 참지 못하고 펄펄 뛰었다. 그러나 나졸들이 뒤쫓아 갔을 때는 이미 그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활빈당 홍길동이 나타나 감사의 엉덩이에 곤장을 쳤대요. 그뿐이게 곡식을 털어 모조리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지. 그래요. 감사는 억울하고 분해서 지금 알아누웠대요. 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통쾌해라. 소문을 들은 백성들은 그저 신이 났다. 의적, 의로운 도적. 어느새 백성들에게 이런 말이 나돌기 시작했다.